세월교 설치 장소가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월교 설치 장소, 요거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월교 설치 장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선상지, 벼랑 등을 횡단할 때, 황폐 계류를 횡단할 때, 이 황폐 계류도 평소에는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비가 많이 하면 어때요? 개상이 황폐돼가지고 흙탕물이 된 거 있죠? 그런 것도 이 세월시설, 관거에서 복도할 때 흙이 부족할 때, 관거에서 복도할 때 복도할 흙이 부족할 때, 이건 뭐지? 관거에서 복도는 이제 흙을 덮는 거죠. 흙을 덮을 때 흙이 부족할 때도 세월교를 설치한다. 요 내용은 지금 거의 없는데, 일단 그 다음에 개상물매가 급하여 노면 상부로부터 유입하는 형태가 될 때, 평시에는 유수가 없고 홍수시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계곡에다가 세월교 설치 장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2차에도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 가나 다라 요 네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도 물론 나오지만 2차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나 다라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 안정 및 보호공사, 먼저 구조물에 의한 사면 보호, 돌쌓기와 돌 붙이기공이 있습니다. 이 돌쌓기에는 찰쌓기하고 매쌓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찰쌓기, 매쌓기. 이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첫 번째로 기울기가 좀 나옵니다. 찰쌓기는 1대 0.2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매쌓기는 1대 0.3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2차에서는 찰쌓기하고 매쌓기의 정의를 많이 적으라고 해요. 찰쌓기는 뭐예요? 돌을 쌓아 올릴 때 뒤채움에다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해서 돌을 쌓는 게 찰쌓기가 되겠고, 매쌓기는 뒤에다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로만 쌓아 올리는 게 매쌓기가 되겠습니다. 요 차이점. 그 다음에 이게 돌쌓기고, 돌 붙이기는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좀 너무 길게 적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기울기가 1대1보다 급한 경우에는 돌쌓기고 1대1보다 완만한 경우는 돌붙이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밑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기울기가 완만하면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좀 돌을 붙여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돌붙이기라 한다. 그 다음에 골쌓기. 이 골쌓기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좀 그림을 보시면 마른 목골 형태로 돌을 쌓아 올리는 게 골쌓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켜쌓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로 줄눈이 막힌 줄눈이 되고 가로 줄눈이 일직선 눈이 되는 게 켜쌓기. 보통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쌓죠. 그래서 이게 켜쌓기. 그림으로 좀 이거 시험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돌의 종류에 따라 전석으로 쌓으면 전석 쌓기, 견치돌 쌓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공되지 않는 자연 그 개천에 있는 돌을 전석이라고 하죠. 요걸 쌓은 게 전석 쌓기. 견치돌 쌓기. 이제 뒤에 뭐 돌의 종류도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는데, 견치돌로 쌓으면 견치돌 쌓기, 깬 잡석 쌓기, 야면석 쌓기. 먼저 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견치돌.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견치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뜰 때 앞면, 길이, 뒷면, 접촉부 및 허리치기의 치수를 특별한 규격에 맞도록 지정하여 깨낸 석재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여기 보시면 이게 견칫돌인데, 앞면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비슷하지만 뒷면은 이제 허리치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허리치기에다가 깬 잡석 같은 거 이렇게 좀 쌓을 수 있도록 한 게 견칫돌이 되겠습니다. 호박돌. 이 호박돌은
호박 모양의 둥글고 가름한 자연석 재로 안전성이 낮아 강도가 요구되지 않은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호박돌은 이제 그냥 강에 있는 돌, 강돌, 호박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갓돌, 돌쌓기 벽의 가장 위에 시길리는 돌, 이게 갓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갓돌이고 모서리에 있는 게 귓돌, 귓돌이죠. 모서리에 있는 게, 예,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쌓기 벽의 가장 위에 실리는 돌로 석축의 보호와 외관상 매우 중요하며 큰 돌을 사용하고, 귓돌은 돌쌓기 벽의 모서리 각에 사용되는 돌로 모서리 돌이라고 한다. 갓돌, 귓돌, 이제 막겐돌, 이거는 이제 호박돌, 견치돌, 마름돌. 마름돌은 이제 뭐 직사각형 모양의 좀 가공한 돌이 마름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 옹벽은 사면 기울기가 흙의 안식각보다 클 경우에 토압에 저항하여 흙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구조물로 콘크리트 옹벽과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 옹벽은 중력식 옹벽하고 T자, L자형 옹벽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콘크리트 옹벽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중력식 옹벽. 기초 지반이 좋거나 높이가 낮은 경우에 경제적이고, 이 T자형, L자형 옹벽은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지반이 연약한 곳 사용되는데, 이 지반이 연약한 곳은 T자보다, 아니 L자형보다 T자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무래도 T자는 더 어떻게 해요? 지반이 연약한데 더 밑에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약한 곳에 T자, L자보다 T자가 더 낫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탈 흙막이 공법. 이 비탈 흙막이 공법은 이 비탈면에, 산 비탈에 있는 흙을 어떤 걸로 막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돌이나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틀, 돌망태, 통나무, 바자 등을 이용해서 비탈면의 흙막이를 이용하는데, 먼저 돌망태공 같은 경우는 그림이, 돌망태공 어디겠어? 없네. 이게 돌에다가 망으로, 아이언 도구만 망으로 쌓아가지고 그 흙을 잡아주는 게 돌망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돌망태공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돌망태는 신축 변형대로 내부의 토사가 유실되어도 붕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토사가 어떤 휩쓸려 나가도 굉장히 수압을 어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돌망태공이 되겠습니다. 바자얹기 같은 경우는 산 비탈 또는 계단 위에 목체경 또는 편체경 바자를 설치하여 표토의 유실 방지와 식재 묘목의 생육에 양호한 환경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탈 안전 공법. 이 바자얹기는 뭐냐면요, 그림 어디 갔어? 돌망태공 여기 나오네요. 여기 돌에다가 망으로 싼 게 돌망태공. 바자얹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있죠? 나무로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가지로 엮어서 만든 게 바자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바자얹기 같은 경우는 경사가 그래도 좀 완만하고 주변에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바자얹기가 되겠습니다. 이 돌망태 공법에서는 이 말뚝의 위치가 좀 시험에 중요합니다.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끝에다 하나 박죠. 네. 그 다음에 네모로 쌓을 때는 가운데 하나 박고,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아마 사방공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탈 힘줄박이 공법 및 격자틀 붙이기 공법. 이 비탈 힘줄박이 공법은 거푸집 설치에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비탈면이 너무 경사가 급하다거나
좀 무너질 염려가 있고 수압의 작용이 물이 지하수가 나오는 곳에는 아무래도 큰 압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푸집을 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수목을 식재하거나 하는 게 비탈 힘줄박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비탈면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탈은 때나 작은 돌들로 쳐놓은 공법. 비탈 격자틀 붙이기 공법은 이 비탈면에 격자틀 모양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탈 격자틀 붙이기 공법. 콘크리트 블록이나 플라스틱, 금속 제품을 사용하여 격자상으로 조립하고 그 골조의 비탈면을 눌러서 안정시키는 공법으로 프리캐스트 공법, 비탈틀 공법이라고 한다. 이제 이 비탈 힘줄박이 공법이 있고 비탈 격자틀 붙이기 공법이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요 두 가지 공법 중에 경사가 더 급하고 더 어떻게 보면 토압이 더 큰 곳에는 요 비탈 힘줄박이를 사용하고 그보다 조금 더 토압도 그렇게 좀 적고 경사는 급하지만 이 비탈 힘줄박이 공법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곳에 사용하는 게 이 격자틀 붙이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 격자틀 붙이기 공법이죠.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공법은 안반이죠. 안반에다가 안반이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 이제 콘크리트를 품어 붙이는 게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공법. 용수가 없고 풍화 낙석이 우려되는 바위, 전석, 토약돌. 그러니까 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미관은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 의한 사면 보호 공법이 있는데 여기는 먼저 선대 붙이기 공법이 있는데 이 선대 붙이기 공법에서는 요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쳐주세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에 먼저 때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갓대. 그 다음에 비탈면에 있는 게 선대. 이 선대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 제일 밑에 있는 바닥대. 요 때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요. 이제 사방공학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요 때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대공. 줄대는 그 온대를 반으로 자른 게 줄대죠. 이 줄대에서는 이 줄대 간격이 20에서 30cm 간격 있죠. 이 부분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평대는 이 온대 있죠. 네모난 그 대를 아예 다 붙이는 게 평대고. 이 식생공은 흙이나 퇴비, 비료 등의 혼합체와 소량의 물을 섞여서 볏짚에 발라 이 경사면에 꼬지로 꽂아주는 게 식생공이 되겠습니다. 식생공. 그 다음에 식수공은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경사면에 심어주는 게 식수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면에 울타리 만들고 그 위에 묘목을 심거나 사면에 식혈을 파고 흙과 비료를 넣고 식수하는 게 식수공. 파종공은 종자나 비료, 안정대, 양생제 등을 넣고 압력으로 품어 붙이는 게 품어 붙이기 공법, 파종 공법, 시드 스프레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이 사면의 배수는 먼저 비탈 돌림수로가 있습니다. 비탈 돌림수로. 그 다음에 돌수로, 콘크리트수로, 때수로, 속도랑 배수가 있는데, 이 비탈 돌림수로는 비탈면의 보호를 위해 비탈면 최상부에 설치하는 게 비탈 돌림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탈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게 비탈 돌림수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비탈면에 흐르지 않고 요 비탈 돌림수로를 통해서 양옆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게 비탈 돌림수로 라고 하고 산마루 축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탈면에 설치하는 것은 이제 사용 재료에 따라 이렇게 돌로 하는 게 돌수로죠.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이제 뭐 경사가 낮고 물이 얼마 없으면 떼수로 하고, 물의 양이 많고 경사가 급하면 콘크리트 수로, 돌의 경관이 필요할 때는 뭐 돌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면 배수실의 종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4가지를 밑줄을 쳐주십시오. 산마루 축구, 소단 배수구, 맹거, 맹한 거. 별표해 주십시오. 별표. 사면 배수실의 종류 4가지. 산마루 축구. 이게 아까 산마루 축구는 이거죠. 비탈어깨 돌림수로. 그 다음에 소단. 소단에서 물을 빼주는 소단 배수구. 맹거, 맹암거. 이게 사면 배수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량. 먼저 교량의 설치 장소. 별표를 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이 견고하고 복잡하지 않은 곳, 하상의 변동이 적고 하천의 폭이 협소한 곳, 하천이 가급적 직선인 곳, 교량을 하천 수위보다 상당히 높게 할 수 있는 곳. 집안이 단단해야 되겠죠. 교량을 설치하면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하상의 변동이 적고 하천의 폭이 협성. 화상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 상태를 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천의 폭도 협소하고 직선인 곳, 교량을 하천 수면보다 좀 높게 할 수 있는 곳. 너무 낮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너무 불어나면 또 교량으로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높게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사하종, 밑줄을 쳐주십시오. 사하종은 교상의 시설 및 첨가물, 바닥판, 바닥틀 무게, 주황 또는 주 트러스계 무게 등 교량 자체의 무게가 사하중이 되겠고요. 이 화라중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에 의한 교통하중이 화라중이 되겠습니다. 무게 산정 기준도 밑줄 쳐주셔야 돼요. DB18하중, DB18하중. 이것도 좀 말을 빨리 하면 욕한 것 같습니다. DB18하중. 이것도 좀 외우기가 쉽죠? 화라중. 끝났네요. 10분 쉬었